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지난주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장중 시황이나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시장은 움직였어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지난주 시황 말씀드릴 때도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투자 전략 장중 시황 보내드린데도 마찬가지로 중국 주식 시장 개장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반등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녹화를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녹화를 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날 녹화를 했었고,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장 후반에 쭉 밀렸죠. 근데 이제 예상한 것보다 추가 하락은 더 많이 밀렸어요. 실제로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밀렸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했습니다. 심리가 무너진 거였죠. 금요일 날은 확진 환자들 더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심리가 무너지면서 이제 예상한 것보다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하락이죠. 과도한 하락에 대해서 시장은 또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급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연속해서 계속 오른 거죠. 뭐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이게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것에 대한 치료제 얘기들이 나오고 했을 때 심리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항상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악재들이 시장에 노출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플레이하는 것이 좀 반대적인 움직임들, 프로들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지수가 밀렸을 때, 아니면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패닉 상태가 노출이 됐을 때, 이때는 당장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프로적인 전략,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 또 금요일날 보내드린 투자 전략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다가 현재 시장에 대한 조건들, 바닥권을 다진 이후에 시장이, 국내 증시가 바닥권을 다지고 추세를 완전히 돌린 상태, 추세의 반전에 성공한 상태, 작년 내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바닥권에서의 큰 등락 흐름들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오버슈팅, 바닥권을 살짝 이탈해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뭔가 시장을 갈아엎어주는 그런 정화의 역할을 했었고, 이 모멘텀을 토대로 해서 시장은 추세 상승으로 추세 하락하던 시장을 반전시킵니다. 지난주 투자 전략부터 그리고 장중에 나가는 시황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력한 악재들, 호재들, 이거에 따른 시장 변동이 추세 전환 초입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반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상승, 대세 상승 초입이 분명하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중국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왔어요. 해외 증시들 좀 동향 볼 텐데요. 지금 뭐 독일 지수인데 선진국 시장일수록 대부분 다 고점 회복을 했고, 우량한 시장일수록, 그리고 중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넘어섰어요. 참, 나스닥의 이 투기 열풍은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투기적인 수급들의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많이 이제 파생이라든지 선도거래 상품들에 대해서 제한이 되었고, 이런 투기적인 상품에 대해서 많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에 대한 선호가 많아진 거죠. 투기 자본의 이동이. 근데 여기서도 투기 자본의 특징은 쏠림 현상입니다. 그 쏠림 현상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뀔 뻔 했었죠. 중국 주식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뤄지면서. 그런데 바로 이제 폐렴, 우한 폐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완화, 양적 완화와 관련돼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이 이번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반등을 하는데,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들이 나왔으면은, 그리고 우한 폐렴이 없었다면 중국 주식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크게 갔었고, 뉴욕 증시, 나스닥은 지지부진했을 거예요.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지금 조정 이후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나스닥은 그냥 횡보 정도 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논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글로벌 투기 자본이 주식시장을 맴도는데 기울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현재 위치보다 코스피 시장 전고점을 넘어 있겠죠. 2300선을 돌파했을 가능성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중국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거는 해소가 될 거고, 전 세계에서 현재 심리적으로 무너졌던 것도 많이 완화가 된 상태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렸을 때 확산은, 중국 내에서 확산은 이루어지겠지만은 사망률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확산 속도도 더뎌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중국 주식 시장이 다시 본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아마 2주 후 정도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중국 증시로 보실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에서 그냥 V자로 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고요. 중국 주식시장도 바로 이렇게 V자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긴 사실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상하이 지금 종합지수로 보시는데 2900선을 넘거나 살짝 터치하거나 정도에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겠죠. 그런 단계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단계를 한 2주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 시장도 여기에 안 맞출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뉴욕 증시 상황도 맞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 역시도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을 살짝 넘을 순 있지만은 그 직후로 좀 한번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무시를 해도 되는 조정일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저가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해서 시장에 새로이 진입을 한다, 아니면 비중을 늘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위치에선 한 템포 늦춰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에 대해서 추가 상승 이전에 빠르게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고점 수준에서 한번 조정을 기다려서 밑에서 저가 매수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트레이딩성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중장기적 관점이라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저점 기다리다가 놓쳐버리면 이것도 무시 못할 거고, 어쨌거나 이번 반등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상승 종목의 확산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상승 종목의 확산 관련돼서 꼭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시장이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삼성전자에 편중되다 보면은 중소형주들은 너무 안 좋아질 수 있고,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단기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그닥 영향가가 없을 수도 있죠. 오늘 시장 흐름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외국인이 이번에 뭐 이건 환율 동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는. 그리고 시장 반등할 때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크게 매도를 했죠. 이거는 기계적인, 그러니까 수익 차익 실현이에요.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에서 수익을 많이 챙겼던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수익 실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이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날을 최근에 많이 없었어요. 목격이 작년 12월 20일 날 목격이 되네요. 작년 12월 20일 날 목격이 되고 오늘 처음 나타난 동향인데, 작년 12월 20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작년 12월 20일 요 날이었네요. 이쯤 되겠네요. 이때보다 월등히 강력한 지금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오늘 나타났다는 겁니다. 뭐 당장 이게 그것 때문에 당장 내일도 크게 오른다, 뭐 계속 오를 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주는 시그널은 시장의 펀더멘털을 본다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추가적인 악영향이 되는 것도 한계는 있을 거고,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축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흐름이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요. 자, 국내 주식시장 현재 전망을 좋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듯이 이제 중국 주식 시장과 뉴욕 증시를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점 이후에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추세의 상승 속도는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후에 상승 대세 상승 초입기를 지날 때 큰 변동이 나온 이후에 시장 상승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는 경향들이 나타나죠.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2500선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달 사이에도 2500선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회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들. 너무 싸게 살려고 저점 기다리다가 놓쳐버리면 못 사거든요. 주식을 더 못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추가 한번 하락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잊고 먼 방향성을 보고서 만약에 지수가 크게 갈 거라면 진입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승 종목들의 확산을 얘기를 드리면서 기관, 외국인, 순매수 얘기를 드렸는데 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거고,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차트만 보고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그런 점들이죠.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 실제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올라도 계속 더 오릅니다. 그럼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2배 더 오르게 되면 그 전에 올랐던 건 차트상으로 조금밖에 안 오르는 게 돼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한계들을 좀 탈출을 해내야지 고수익에도 근접할 수 있어요. 자, 뭐 오늘 이런 차원에서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지난 하반기 때 추천을 했던 것 같네요. 여기서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났었고 추천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정체되는 시기가 꽤 있었죠. 이제 12월부터는 많이 올랐었고 정체가 되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제가 이제 올해 특징적으로 많이 봐야지되는 종목들, 알짜배기 IT, 첨단 IT 종목들. 당장 매출이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 속도는 빠르고 그에 비해서 주가는 시장 영향 때문에 못 올라 있고, 대표적인 종목 MC넥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2019년도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작년에 급성장한 흐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저렴하고, 지금 이제 MC넥스와 관련돼서 기업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고, 보시게 되면은 휴대폰과 카메라, 그 다음에 자동차 카메라, 이런 모듈, 자, 이 매출이 1조를 넘게 돼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부품 사업에서 이거는 실제로 그 기술력과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의 종목들에 꼭 MC넥스만 아니어도 이런 유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워 담아놔야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권 내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위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좀 좋은 방향으로